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장로님 어제가 6월 6일이었는데요. 예. 6월 6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놀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놀망디 상륙작전 80주년 맞은 D-Day 기념식이 있었는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세계 25개국 정상이 참여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한국전에서 한국을 구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구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죠.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6월 6일 어제로부터 정확하게 80년 전 1944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종전을 거의 1년 앞두고 그 엄청난 많은 그 미군들이 희생을 치르고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네. 희생을 치른 그런 사건인데 왜 올해 특히 관심을 더 많이 끄냐면은 당시 미군들이 나이가 법적으로는 18세 이상 군인들이 이제 각각 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시 그 이 D-Day에 44년에 6월 6일에 18살짜리 그 군인이었으면은 8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96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참전했던 그때 사건의 그 이 작전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기념식을 할 때마다 참석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8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이 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 2차 대전을 에 참전했던 2차 대전 때 돌아가신 미군의 숫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한 70만 명 되고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미군들이 죽거나 혹은 큰 부상을 입은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한국전이 터졌을 때도 역시 그 미군들이 가서 그 나라를 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제너레이션, 그 한 세대 속에서 일어난 전쟁들,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 이런 전쟁, 남의 나라 가서 미국이 침략을 받아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고 네. 남의 나라, 멀리 있는 나라 대부분의 이 죽은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신 미군들은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그분들을 향해서 미국에서는 The Greatest Generation, 네. 정말 위대한 세대다라는 별명을 주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그 80년이 지난 후에 혹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60년생이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네.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18세 이상부터 군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법이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기념식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96세 미만인 95세, 94세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7세, 16세 되는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전에는 히틀러의 그 독일군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합군을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으로 바다로 썰어버리겠다라고 네. 이제 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영화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톰 행스가 그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바닷가는 굉장히 긴 바닷가지만은 역시 그 바다에는 높은 절벽이 있어서 적군에게 상륙하자마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16만 명이 그날 해변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군함이 5,000척이 동원이 됐고 와. 비행기도 1,200 비행기가 동원이 돼서 엄청난 숫자가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희생을 당한 이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히틀러를 물리치고 태평양에서는 일본을 물리치고 미국이 물론 연합군과 같이 했지만은 대부분의 주도한 나라는 미국이 태평양에서는 그 일본을 물리치고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킨 그런 엄청난 일을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예, 미국은 글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생각이 나는 미국에서 50년 혹은 오랫동안 살면서도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네. 미국은 그냥 단순히 네. 내가 와 사는 나라라고 미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 사랑하는 것이나 그 미국을 아는 수준에서 상당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15년을 살다가 왔지만은 미국에서는 50년째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죽을 나라도 미국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도 미국이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조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이 나의 my country, 네. 미국이 나의 나라다. 예, 그러면은 이 미국이 나의 country, 나의 나라인 이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과거에 했는지 이 한국을 구하고 만일에 한국이 미국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한국전에 가서 한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국전에 가서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한국이 독립이 되고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치러진 그 전쟁에서도 낙동강까지 완전히 몰려서 나라를 잃게 된 상황에서 메가르 장군을 주도로 해서 미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했고 네.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일들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그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목숨을 잃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생명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을 당한 분도 70만 명이 넘고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리고 한국전에서도 3만 6천 명의 미군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른 네. 지금 우리는 그냥 말로 이렇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래서 미국은 이 군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에 나의 자유와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보다도 더 미국에서는 큰 문화가 이 군인들 지금 복무를 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네. 대한 대우가 특별하죠. 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네. 그분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나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워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만일에 미군이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 네. 그리고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네.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저를 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가 왜 미국 놈이야? 너 한국 놈 아니냐? 한국 사람 아니냐?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까? 미국에 더 익숙해졌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유권자로서도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히 미국이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미국적인 가치관들, 네. 그것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경적인 가치관의 근거로 베이스로 해서,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꺼이 희생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아멘. 생각도 들어요.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그 왕자를, throne을, 하늘에 있는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죽으신, 그와 같이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목숨은 예수님의 목숨에 비해서는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 과거에 미군들이 그랬던 것 같이 수십만 명의 혹은 천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그 미군들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이 나라는 귀한 나라다. 네.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까지 미국의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한 그런 나라가 없겠죠. 네,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단순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그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만이 아니고 정말 역사 속에서 건국 이후부터 정말 많은 그 일을 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면에서 이 나라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네. 우리는 유권자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로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주위의 그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적인 영향,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영향,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D-Day 80주년을 하루 지나고 그날에 대해서 조금 리마인드 하면서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그럼요. 네, 우리가 이 땅이 정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네. 그 세웠던 그 전통적인 그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네. 정말 올바른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내용 다뤄주셨는데요. 사실 일반 시민 유권자들은 정치를 좀 떠나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더군다나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중범죄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국가의 리더가 되기에는 이렇게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재판은 트럼프가 대권 후보로 나서지 않았으면은, 네. 그리고 유력 그 대권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은 기소당하지도 않았을, 있지도 않았을 그런 재판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이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없기도 하고 네. 또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언론에 나온 그 제목, 기사의 제목만 보고 트럼프 그놈 나쁜 놈이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범죄자야. 그리고 바이든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he is a convicted felon, 네. 그런 중범죄자야. 왜냐하면 법정에서 배심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중범죄자죠. 네. 물론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그랬고
항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뒤집어지는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재판이기도 하고 무리하게 그 만들어 놓은 판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과거의 미국 역사상 그 이 대권 상대 정당 후보를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동원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보아온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아온 그런 이런 그 정말 좀 수준이 낮은 이런 정치 행위를 하면은 그러면 다음에 권력을 잡는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하겠는가?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의 그 도전을 해서 대권에 도전을 해서 하면은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선례가 있으니까 이미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번 판결이 나온 후에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죠. 당신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보복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복을 해야겠죠. 그렇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보복을 하려고 그러겠죠.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엄청난 변호 비용도 들어가고 거의 2달 동안 그 매일 재판장에 나가서 앉아 있고 그 이제 투표 날이 사실은 5달이 남았지만은 투표 시작은 4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매일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해도 그 시원치 않은데 그 이 재판에 묶여서 정말 제가 보기 자기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를 갈면서 나 이제 대권은 잡기만 해봐. 너는 감옥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대권을 다시 찾으면은 그 정적을 상대의 정적을 보복을 할 것이냐 그런 대답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I think the best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좋은 그 방법은 그 보복하는 방법은 success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한다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당선이 되는 것, 그 이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것, 그 success. 그리고 당선이 된 후에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많은 그 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공적을 남기는 성공한 대통령 되는 것.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나는 보복 이런 그 행위를 정치인들이 정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미국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면서 가장 그 좋은 보복 방법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이 선거를 이기는 것이고 이 선거를 이긴 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한 것을 보면서 역시 글쎄 나는 두 사람 다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을 이런 면에서 비교해 볼 때는 역시 대인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답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비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국 대통령이 그 대권 후보가 처음으로 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그 센텐싱을 해야 됩니다. 그 형량을 이제 선고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공화당의 이 전당대회 4일 전인 7월 11일 날 15일이 이제 전당대회니까 7월 11일 날 선고를 하겠다. 그 뭐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형을 내리면서 그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판사가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도 제가 보는 판사도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그 이 procedure라든지 instruction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항소심에 가서는 분명히 뒤집어질 재판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를 이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배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을 포함한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그 이제 그 이름을 불러대기 싫어하겠습니다. He is a convicted felon. 그러니까 중범죄자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라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혹은 감옥에 갈 사람도
이제 그 7월 11일 날그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감옥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갇혀서도 후보로서 그 자격 유지가 되느냐. 네. 그리고 질문도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당선이 될 수도 있느냐.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혹시 감옥 속에서 대통령직을 행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정말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그 미국의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된 자격은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네. 그 시민권자. 그러니까 이제 귀한 우리 같은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네. 그리고 나이가 35살 이상, 35 이상이 된 분. 그리고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 네. 그리고 그러나 그 탄핵을 받은 일이 없고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그 이 insurrection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반란을 행한 일이 네.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대통령이 출마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그 감옥에 있는 분도 유권자들이 선택만 해주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감옥에서도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헌법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것은 이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지는 그는 이제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유권자들만 알 수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은 적도 없고 그리고 과연 그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을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줄지 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판결 이전까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분 중에서 일부가 그 나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바꿨고 네. 그러나 또 반대로 판결 이전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나는 트럼프를 꼭 찍겠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 재판 자체가 이거는 그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는 네.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이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두 그룹을 나눴고 그 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그 판결 이전보다 판결 이후에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판결이 나온 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트럼프 진영으로 돈이 이제 모금이 됐고 그리고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그 이번 대선에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것이 있는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덕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그 이 정치나 이 법, 이 사법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가운데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아 이놈은 나쁜 놈이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수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도리어 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트럼프의 본인도 트럼프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감옥에 보내면은 나를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대선에서 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좀 그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왜 이 재판이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은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를 믿으시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이 법률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 재판은 사실은 이번 재판을 그 주도한 그 검사장도 과거에 검사장이 되기 전에 과거에 이것은 이 건은 이렇게 기소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말을 했던 이제 그런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억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것이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억지로 이루어진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유익한 통하는 이번 대선 그 선거에서 통하는 전략일까 하는 것은 이제 선거를 치러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시간이 약 4분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에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3일에 청문회에 섰습니다. 예. 그 이야기 잠시 전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간이 애매한데 네. 그 파우치 그 박사는 닥터 파우치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팬데믹 동안에 거의 매일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같이 나와서 그 국민들에게 팬데믹 동안에 마스크를 써라. 네.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혹은 뭐 학교 문을 닫아라 교회 문을 닫아라 이게 마치 정말 최근에 근대사에서 보지 못했던 마치 과거의 왕과 같은 그런 이제 파워를 가지고 네.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게 간섭을 한 이제 그런 분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그 연방의회의 공청회에 나가서 의원들의 많은 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네. 그 팬데믹 동안에 그분이 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결정들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샤킹한 정말 그 놀라운 그 이슈를 하나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이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이기고 하면서 예배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몇백 미터를 하는 예배당에 몇십 명밖에 못 들어가고 네.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어디 은행이나 어디 가서 줄을 설 때도 6피트 이상으로 줄을 서서 이렇게 서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그게 그 실내에서는 그 영업을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띄엄띄엄 두고 혹은 그 밖에다 테이블을 두고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그 특히 레스토랑 오너들이 그 폐업을 하고 자기 생업을 잃고 정말 많은 아주 간단한 이슈 같지만은 소셜 디스턴싱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간단한 그 심플한 이슈 같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희생을 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의원이 이분에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소셜 디스턴싱의 그 팔리시가 그 정책이 네. 과학에 근거된 정책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희생을 당했는데 어떤 분들은 레스토랑 오너들이 자살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생업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학에 근거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물론 그 외에도 이 닥터 파우치가 팬데믹 동안에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지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무리 비상적인 그런 특별한 emergency, urgent situation이 생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팬데믹 동안에 캘리포니아 정부를 포함한 그 바이든 정부, 이 연방 정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정부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부에게 이렇게 백신을 맞으라 맞지 말라, 마스크를 쓰라 쓰지 말라, 학교를 가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을 규제하는 네.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이 미국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은 정책인지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